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인영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셨는데 공사업체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가버렸다. 네, 이런 경우에 손해를 입으셨죠. 그런데 이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속가 자체가 너무 작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정말로 신중하게 계약 체결하시고 나중에 손해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두시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할 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은 뭐 계약서를 잘 써라, 뭐 중간에 중단해버리면 해지를 통보해라,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뻔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설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인테리어 공사 잘못됐을 때 손해보지 않는 방법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실 때 막대한 손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위약금 혹은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3년 차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요. 공사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상만 보고 뭐 관상이 좋더라 해가지고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는 너무나 많잖아요. 플랫폼을 통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플랫폼이 전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공사 잘 해준다 그래서 믿고 돈도 넉넉하게 주고 계약도 잘 체결했는데 막상 중간에 가보니까 벽을 두툼하게 벽지랑해서 잘 세워둔 것이 아니라 판자떼기만 세워둔 경우도 많고요. 그 벽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마루 들뜸 이런 불량 시공을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공사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 대금, 공사 기간, 그 기간 안에 이 금액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전하게 완성을 한다라는 약속을 일단 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입은 큰 손해를 잘 배상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라,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 당연히 기재하셔야 되겠죠. 공사 대금, 공사 기간, 그리고 공사 대금을 언제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몇 년이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잘 기재하시고요. 네, 이것을 넘어서 이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공사업체는 발주자에게 위약금으로서 얼마를 배상할지를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업체, 즉 을이라고 기재되어 있겠죠.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서 2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규정을 특약사항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이 위약금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이어서 위 위약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감액할 수 없으며 위 위약금 이외에 갑은 별도로 발생한 손해액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두시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약정한 그 위약금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위약금을 2억, 3억 뭐 이렇게 넉넉하게 써두시면 당연히 소송을 하셔야 되겠죠. 변호사 보수 좀 들여서라도 소송해서 그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소송하실 이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뭐 우리가 인테리어 잘못돼서 입은 손해가 크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충분히 보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공사업체한테 공사를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사업체는 그런 위약벌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죽었다 깨나도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거든요. 나 이거 공사 기간 안에 못 끝내면
2억 원 배상해야 된다.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떡하니 써져 있는데요. 그쵸? 그런데 이런 규정을 나는 죽어도 못 넣는다.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 나를 못 믿냐라고 하면서 발뺌을 한다면 그 공사업체는 그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마음 자체가 애시당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랑은 공사계약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하실 때 공사 대금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셔서 위약금 규정 넉넉하게 기재하자라고 해서 공사업체 잘 설득하셔가지고 특약사항에 한 줄만 넣어두시면 여러분들 인테리어 공사에 문제 생기셨을 때 손해배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네이버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